교재는 354페이지. 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관리. 주식회사 신발닷컴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첫 번째,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가 되겠죠. 자, 거래명세서를 보니까 10월 26일 신고법거 상사에 아동용 샌들과 여성용 샌들을 팔았어요. 팔았고 총 거래는 825만 원이고 입금액이 75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미수액이 750만 원. 자, 미수액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입금액과 미수액을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자료 설명 가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하였다. 거래 대금 중 9월 5일 계약금으로 받은 현금 75만 원. 자, 9월 5일 계약금. 계약금으로 받았으니까 얘는 뭐예요? 선수금. 네, 그렇죠. 미리 받은 돈. 그래서 선수금입니다. 제한 잔액은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예요. 즉 미수액이 750만 원이 있었는데 이 금액을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답니다. 요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뭐예요? 당좌예금 통장을 늘려주셔야 되죠. 첫 번째, 거래명세서에 의한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려면 어디다 입력해요? 매입매출 자료, 매입매출 전표 입력. 오세요. 프로그램에 올릴게요. 10월 26일입니다. 10월 전체 메뉴에 매입매출 전표 10월 26일 열려있던 거 얘를 제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 창을 제하고 모두 닫기 하면 3개가 닫힐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자, 2개일 때는 복수거래라는 키를 이용해서 2개를 넣도록 할 거예요. 상단에 복수거래 있습니다. 클릭. 분명은 첫 번째, 아동용 샌들. 오타 안 나도록 할게요. 근데도 나요. 네. 샌들. 자, 엔터. 수량은 250개. 단가는 만원. 공급가액 250에 부가세 25만원. 드셨나요? 엔터, 엔터. 이번에는 여성용 샌들 갑니다. 엔터. 250, 2만원. 그래서 500만원에 50만원.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확인. 그랬더니 여기 복수거래라고 표시가 되면서 아동용 샌들 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용 샌들 외에도 다른 품명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인 750만 원이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세 75만 원, 합계 825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신고 벗고 상사 걸어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는 빈 공간으로 들어랬죠? 그래서 엔터. 분계는 선수금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당좌예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대변의 부가세 일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넘어왔죠. 차변에 선수금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75만 원 정리해 주시고 차변에 당좌예금 7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그렇죠. 당좌예금은 예금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어디?
시티은행 걸어주십시오. 이렇게 걸어줘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분계 끝났으니까 또 뭐 하러 가야 돼요?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하고 전송하러 가야 되죠? 전체 메뉴 부가가치세 2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 날짜는 10월 26일로 할게요. 10월 26일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다시 체크하시고 이번엔 전송하러 갑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 로그인 매출 조회 체크되어 있죠? 발행 즉 전송 성공이라고 뜨면서 승인 번호와 관리 번호, 책 번호와 일련 번호가 이렇게 뜨면 전송까지 끝낸 게 됩니다. 반드시 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전송됐으면 닫고 여기서 조회 버튼 눌러서 전송 성공 보셔도 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 그냥 오셔서 조회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자 발행으로 됐으면 이제 이번 문제 모두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매출 거래네요.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 신발닷컴이 최고 상사에 뭐를 했냐? 11월 5일 날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반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10일 날 상품을 팔았는데 일부가 반품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 구두가 들어왔네요. 자료 설명을 살펴보니까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환입하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매주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그냥 외상 눌러서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 생략하며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1월 5일자로 오세요. 11월 5일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줬죠. 그래서 11번 과세입니다. 품명은 여성용 구두. 수량은 20개나 반품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단가는 5만 원이네요. 최고 상회. 전자 입력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2번 외상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마이너스 110이 되는 거고요. 대변의 부가세 수금 마이너스 10, 대변의 상품 매출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전표로 정리를 하면 그 잔액에서 계속 빠지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거래입니다. 삼성카드이고요. 거래일자는 11월 14일. 합계 금액이 330만 원. 간지 나라네요. 그리고 여기 서명이
우리 회사가 서명을 했잖아요. 그럼 물건을 사갖고 온 거예요. 뭘 사왔나 보니까 자료 설명. 판매용 상품, 운동화. 자, 판매용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사왔어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요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카드사가 걸리면 되겠죠. 자,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날짜는 11월 14일. 유형은 매입 쪽에 카드 과세 찾을 거예요. 그러면 매입의 카드 과세는 57번이죠. 자, 57번 클릭. 신용카드는 삼성카드입니다. 품명은 운동화. 수량은 모르겠고요. 자, 카드 과세인 경우에는 공급 대가, 즉 합계 금액을 쳐야 된다 그랬죠? 330 치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과 30만 원이 쪼개지면서 등록이 됐어요. 거래처는 간지나라에서 샀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니까 전자세금하고 상관이 없죠. 자, 분계는 뭐 외상 하셔도 되고 외상 한번 해볼까요? 외상. 그랬더니 외상 매입금에 지금 누가 걸렸어요? 간지나라 걸렸죠? 그런데 얘를 카드로 한번 해볼까요? 카드로 했더니 이번에는 미지급금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혼합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외상을 선택해서 카드를 걸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외상으로 하고요. 외상 매입금에 삼성카드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차변의 부가세 대금금, 차변의 상품, 상하공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혼합으로 써주셔도 돼요. 자, 네 번째, 매입거래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속 보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런 것만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얘는 종이세금계산서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이세금계산서를 누구한테 받았냐? 자, 영주패션으로부터 받았어요. 뭘 샀냐? 일단 날짜는 11월 17일 날 거래를 했고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유니폼을 샀네요. 그리고 대금은 일단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료 설명. 직원의 유니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이번 달 말일에 대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번 달 말일에 갚기로 했으니까 거래한 날에는 외상인 거죠. 네, 외상으로 샀습니다.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여러분, 직원의 유니폼을 구입하면 뭘로 정리하죠? 복리후생비?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복리후생비를 일반 경비를 외상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뭘 선택해야 돼요? 미지급금 선택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1월 17일 매입매출 전표로 오세요. 51번 과세. 전자세금 계산서든 일반 세금 계산서든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예요. 그래서 51번입니다. 품명은 유니폼. 수량은 모르겠고요. 공급가액은 150만 원이네요. 코드는 영주패션.
전자세금란에 기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는 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빈 공간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빈 공간으로 두면 아 얘는 종이세금계산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상품이 아니고 복리후생비죠. 자, 복리후생비 바꿔주시고 800번째 복리후생비 오세요. 대변에 미지급금입니다. 165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매입거래입니다. 지금 매입거래의 증빙자료를 보니까 11월 청구서라고 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있고요. 납부 기일이 있습니다. 작성기일에 이렇게 줄 거놓으세요. 청구 금액은 12만 1,000원. 신발닷컴 쭉 보니까 맨 밑에 보세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합계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밑에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뭐예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고 표시가 됐네요. 그러면 얘도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줍니다.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1번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두 번째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한 후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한 후 납부기한일에 외환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지금 5번 문제는 전표가 2장이 나와야 돼요. 작성일자 기준으로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이 나와야 되고요. 납부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일반 전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하셔야 돼요. 그러면 11월 20일 매입매출 전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왔으니까 51번 과세 품명은 전화요금 공급가액은 11만원 그래서 부가세 11,000원 더해서 12만 1,000원 KT 전자세금 계산서였죠? 반드시 1번 전자입력 체크해 주시고 분계는 우리 작성일자에는 돈 냈어요? 안 냈어요? 돈 안 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에요. 분계 혼합. 사변에 경비는 뭐죠? 통신비죠? 그래서 상품을 통신비로 바꿉니다. 800번대 통신비. 대변에 미지급금. 12만 1,000원. 자, 되셨나요? 그러면 12만 1,000원을 언제 납부했어요? 11월 30날 납부했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12만 1,000원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 하셨죠?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눌러서 납부 기일인 11월 30으로 전표를 여세요. 30.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을 이제 납부할 거예요. 그럼 어느 변으로 와요? 차변으로 오겠죠? 그래서 3번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KT. 그리고 아까 복사한 거
컨트롤 V 하면 10이면 1,000원. 아니면 뭐 청구서 보고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대변에 4번. 보통예금 외환은행 계좌래요. 자, 보통예금 외환은행 12만 컨트롤 V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작성일자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통해서 부가세를 발생시키고 납부분기에서는 일반 전표로 와서 미지급금을 반제 처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잘 되셨나요?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자료 설명,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납부세,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금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또 입력한다. 아, 코드도 입력하래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납부세액에 대한, 그러니까 즉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리분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정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체 메뉴, 부가가치세 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날짜는 2기 확정신고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여세요. 10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셨나요? 자, 줄이시고 세로 블록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세로 블록이 혹시 그 전에 앞에서 전표가 있으면 반영을 시켜주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시키라 그랬어요. 걔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여기 경감공제세액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18번 란의 오른쪽 세액란을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했더니 54번 란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찾으셨어요? 네, 여기에다 10,000원 입력하세요. 자, 입력하시고 닫기를 하면은 여기 10,000원이 찍혀요. 찍히셨나요? 자, 그리고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저장 누르세요. 왜냐면 저장을 안 누르면 요 10,000원이 휘리릭 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작성하시오. 그러면 저장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작성하고 나서. 자, 저장 버튼 누르셨어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지금 12월 31일 날 과세기간 종료가 됐죠. 그러면 납부분기에 대해서는 12월 31일 날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세 컨트롤 C, 요 매출세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고요. 매입세가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감세가 납부할 세금인데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환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수금이 될 거고요. 요 10,000원에 대해서는 공짜로 수익이 생겼죠. 그래서 얘는 잡이익 처리할 겁니다.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감세, 즉 납부할 세액 플러스면은 미지급 세금이지만 지금처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미수금이 됩니다. 미수금. 조금 전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시켜서 10,000원이 경감됐죠. 즉 10,000원을 떼고, 그러니까 10,000원이 마이너스니까 10,000원을 경감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10,000원을 받았거든요. 이 10,000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받은 거잖아요. 즉 전자 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면 얘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은 잡이익 처리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세요. 일반 전표 입력.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과세기간 말일날 정리분기합니다. 차변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차변으로 반제 처리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찾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V. 그러면 아까 1,553만 원 불러왔습니다.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을게요. 자, 신고서 열어서 이번에는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자,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컨트롤 V. 되셨어요? 10,000원에 대해서는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잡이익 처리합니다. 자, 같은 변 잡이익 10,000원. 그랬더니 지금 차변 금액에 559만 5,680원이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차감세 컨트롤 C 해갖고 오세요.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인데 거래처 코드를 걸으래요. 그러면 세무사 걸어보세요. 그러면 남양주 세무서가 되겠네요. 아니면 여러분 전체 메뉴에 회사 등록 열어서 여기 사업장 세무서가 남양주로 되어 있으면 남양주 세무서 걸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남양주 세무서 걸었고요. 자, 컨트롤 V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지워주세요. 그러면 대차 차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제대로 분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59만 5,680원을 나중에 되돌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세 번째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를 몽땅 풀어봤습니다. 네, 질문 들어왔습니다. 11월 20일 매입 매출 전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아, 이거는 일반 전표네. 매입 매출 11월 20. 자,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요겁니다. 자, 지금같이 이렇게 전화요금에 대해서 작성일자 기준으로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미지급금을 이제 납부 분계는 11월 말일 날
납부 기한일에 납부했다. 그래서 11월 30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습니다. 자, 되셨죠? 문제 4번 결산 가겠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신발닷컴의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함. 자,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일단 문제가 하나밖에 없네요. 네.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자,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수동결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 하셔야 돼요. 자동결산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동결산, 즉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 이렇게 하십시오. 자료 설명 1번 본사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해주고 2022년 4월 1일 1년분 건물 임대료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수익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여러분 수익 계정이 뭘까요? 임대료의 수익 계정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우리 회사가 건물이나 무슨 매장 이런 거를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거죠. 그래서 얘 수익입니다. 선수분에 대해 월할 계산하여 계상하다. 즉 4월 1일에 1년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내년도 3월 31일까지 받은 거죠. 내년도분은 몇 개월치예요? 1월, 2월, 3월? 3개월치는 내년도분이고 9개월치는 올해 수익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 여시고요.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임대료. 이때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900번대 쓰셔야 됩니다. 요거 400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임대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1년치 얼마 받았어요? 1,200만 원 받았습니다. 뭐 나누기 먼저 해도 돼요. 12달. 12달로 날라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분이 몇 개월치였어요? 1, 2, 3 해서 3개월치죠? 곱하기 3 합니다. 3. 그러면 300만 원만큼만 뭘로 정리해요? 미리 받은 수익, 선수 수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하면은 여기 300만 원 떠요. 엔터. 대변에 미리 받은 수익, 선수 수익 300만 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정리하셨죠? 결산자료 입력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기말 상품 제공은 2천만 원이다. 자, 요 2천만 원을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12월 31일 기준 손익계산서,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처분 예정일은 2023년 3월 2일로 입력하고 상당부의 전표 추가를 이용하여 뭐를 한다? 손익대체분계를 수행한다. 그래야 재무상태표에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전체 메뉴 결산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상품 매출 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말 상품 재고액 10번 날에다 입력해야 되죠? 얼마 입력해야 돼요? 2천만 원. 그리고 전표 추가. 반드시 전표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해.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자료 입력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만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손익대체분계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클릭. 12월 들어갔다 나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나오기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단기순이익. 요 단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단기순이익란을 끌고 옵니다. 자, 전체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 여기 불러왔어요. 그리고 단기 처분 예정일은 내년도입니다. 2023년 03월 02일 여기에서 반드시 전표 추가 확인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손익 대체 붕괴를 일으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익에서 몽땅 다 대체시켰고 비용에서 대체시켰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네 번째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게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전체 메뉴 재무상태표 12월 4번 쪽으로 내리셔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가요? 네, 2억 3,88만 6,790원. 2억 3,088만 6,790원. 똑같죠? 자, 전체 메뉴하고 모두 닫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제사, 결산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